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가 본격화되자 미국이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 있었던 모든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인을 포함해 아시안에 대한 혐오 정서가 워싱턴 지역에서도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 재판이 추가 증인 소환 반대로 무죄 판결에 따른 대통령직 유지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위한 마감일이 2주를 앞두고 막판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버지니아주의 부주의 운전 사유에 해당하는 운행 속도가 70마일 구간에서 80마일에서 85마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사람 간 전파까지 본격화되자 미국이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에 있었던 모든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중국 여행 금지령을 발동했으며 중국 본토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우한에서 대피시킨 195명을 14일간 강제 격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유근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사람 간 전파까지 본격 확산되자 미국도 특단의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최근 중국에 있었던 모든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입국 금지 조치를 전격 발동했습니다. 알렉스 아자르 연방보건복지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CDC 지휘부 등은 오늘 백악관 긴급 발표를 통해 대통령은 지난 14일 동안 중국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14일 이내에 중국에 있었던 중국인들은 물론 중국 방문 외국인들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오려면 중국을 떠난 지 14일이 지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국으로 가는 여행을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여행주의보 중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시키고 모든 미국인들은 중국을 여행하지 말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미군들과 국무원들에게 신종 코로나에 강력 대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증상자가 발생할 때 즉각 CDC에 환자를 넘기고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정부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보기 드문 강제격리 조치까지 발동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편으로 대피시켜 로스앤젤레스에서 60마일 떨어진 공군기지에 도착시킨 외교관과 그 가족 등 195명에 대해 중국 출발로부터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등 미국의 3대 항공사들은 31일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기업들이 매우 강력한 신종 코로나 차단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3년 사스에 비해 치사율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확산 속도는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원지인 중국에선 1월의 마지막 날 현재 확진자들이 9,8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들도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확진자들이 6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처음으로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의심 환자들은 36개 주에서 241명으로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241명을 검사한 결과 114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121명은 검사 중입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인을 포함해 아시안에 대한 혐오 정서가 워싱턴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공공장소 등에서 간혹 중국인이나 한인들을 배척하는 표현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한인들을 포함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워싱턴 지역에도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안에 대한 혐오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인 여학생은 최근 학교 복도를 걷던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아시안은 사라지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애들이 지나가다가 Asians go away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었어요. 뭐 중국 애들도 말고 뭐 다른 에이션 친구들을 꺼리하는 게 느껴져요.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한폐렴 환자가 급속도로 발생하면서 이곳 워싱턴 지역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안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 피해를 보는 한인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친구 말고도 저한테 아시안이라고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또한 공공장소에서 기침을 하던 한인에게 심한 욕설과 아시안 비하의 말을 쏟아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노포비아, 특히 중국인 혐오 현상이 각국에서 사회 문제로 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1,982명이 늘어났고 의심 환자도 15,233명에 달해 하루 확진자, 사망자 증가 규모로는 발병 확인 이래 최대치입니다. 감염증 확인 가능성이 높은 의심 환자와 밀접 접촉자 증가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신종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심해지면서 한국,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동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사례가 줄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 감염 의심 환자인 조지 메이슨 대학생 역시 중국 유학생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 일원에서도 중국계 아시아계와의 대면을 꺼리는 인종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개학과 함께 중국을 다녀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시아계 학생들을 기피하는 타인종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현상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곳곳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 정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 재판이 추가 증인을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5일 무죄 판결에 따른 대통령직 유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탄핵 재판에서는 오늘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증인 소환에 반대해 민주당의 시도가 좌절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최종 표결은 5일로 다소 늦춰 실시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 역사상 단 3번째로 펼쳐진 트럼프 탄핵 재판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끝내기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마지막 고비였던 추가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는 추가 증인 소환 찬성 49, 반대 51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중에서 4명이 이탈해 민주당 상원의원 47명의 가세에 이어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추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었는데 미트 롬니, 수산 콜린스 상원의원 등 2명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이탈을 우려했던 중도파 리자 머코스키,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이 모두 추가 증인 소환에 반대해 증인 소환과 탄핵 재판 지연, 파란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가로막았습니다. 다만 추가 증인 소환 동의안이 부결되면 즉각 실시하려던 최종 표결은 서둘지 않기로 결정해 오는 5일로 미뤄졌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탄핵 재판에서 클로징 아규먼트와 상원의원들의 비공개 최후 토의를 거친 후에 최종 표결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로써 탄핵 재판이 끝나기 직전인 오는 3일에는 첫 대통령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실시되고 4일 밤에는 하원 탄핵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상원 탄핵 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최종 표결은 언제 실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가지 탄핵안이 모두 부결되고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탄핵 재판의 최종 표결에서 대통령직을 박탈하려면 100명 중에 3분의 2인 67명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53명이 거의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의 탄핵안 부결에 따른 무죄 판결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거의 전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 역사상 단 3번째로 펼쳐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지고 11월 3일 유권자들의 심판과 선택을 받기 위한 2020 선거전으로 일대 전환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이 2월 15일에 마감됩니다. 주미대사관 측은 남은 보름 동안 최대한 등록시키기 위해 막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약 2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월 15일에 마감되는 유권자 등록 신청. 현재 참가율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재외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진달 재외선거관은 저번 선거에 비해 절대적인 수는 작지만
마감까지 보름 정도 남은 것과 유권자 대비 등록률을 고려한다면 참여율이 낮은 편은 아니라며 더욱 투표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들 그 신고 신청 마감 1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13명입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선거인을 합쳐서 2,013명이고 20대 국선 요 정도 기간에서 봤을 때는 2,242명이었어요. 지난 국선 때는 43,999명으로 재외국민 수가 한 44,0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외국민 수가 35,839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6.3% 정도가 되고 지금 오늘 현재 제가 통계를 볼 때는 유권자 대비 등록률은 7.02%. 유권자 수 대비 등록률은 크게 낮진 않은데 절대수는 작년 4년 전에 국회의원 수보다 한 200명 정도. 이진달 재외선거관은 약 2주 뒤면 등록 마감일이 가까워지는 것을 감안해 그 기간 동안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막판 2주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지금 교회라든지 종교단체 쪽으로 많이 나오고 성당이라든지 저 같은 데도 섭외를 해서 광고도 좀 많이 내는 방향으로 해서 또 지금 제가 만들어 놓는 신고 신청 홍보 용품이 있거든요. 최후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 데까지 제가 가서 한 표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또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만 18세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몰라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5일까지는 반드시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등록하거나 재외공간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따로 등록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접속해 투표 전 미리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당한 경험 간혹 있으실 겁니다. 일반 과속보다 한 단계 높은 도로법규 위반이 바로 부주의 운전, 즉 레클리스 드라이빙인데요. 버지니아주의 부주의 운전 사유에 해당하는 운행 속도가 70마일 구간에서 80마일에서 85마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법률 개정이 과속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의 교통단속 법규 완화를 위해 그중 70마일 구간에서 10마일 이상 넘으면 부주의 운전 혐의로 적발되는데 그 기준이 앞으로 85마일로 완화됩니다. 버지니아 상원의회는 81번 도로를 포함해 제한속도 70마일 이상 구간에서 부주의 운전 해당 운행 속도를 완화하는 법안을 25대 14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70마일 제한속도 구간에서 8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부주의 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2,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 기준을 85마일 이상으로 높이게 됩니다. 66번 도로와 95번, 81번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 제한속도 70마일 구간이 상당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보다 10에서 15마일 정도의 초과속도로 운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경찰에게 단속될 경우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무리한 교통단속 법규의 완화를 수년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통과된 법안은 부주의 운전의 기준을 85마일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률 개정이 과속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른 처벌 법규와 형평성을 맞추고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을 토대로 이번 법규를 찬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은 과거에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안까지 발효되지는 못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이번 법규는 하원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 역시 밝습니다. 하원을 통과하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이 법규는 올해 7월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싱턴 한인사회 최대 여행사인 탐여행사의 해외 투어 담당 김진석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탐여행사의 여행 전문가들이 나와 한인들이 가보면 좋을 유명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퀘벡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퀘벡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예쁘다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모두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퀘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쁘다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또 개별적이긴 하지만 모든 방문객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퀘벡이 예쁜 것은 이제 사실이 됐고 예쁜 것을 보고 싶은 세계의 관광객들이 퀘벡을 찾고 있습니다. 겨울의 퀘벡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원래 예쁜 도시에 눈과 얼음이 뒤덮여 판타지가 연출된 너무 아름다워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겨울의 퀘벡은 축제로 유명합니다. 퀘벡의 겨울 축제는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 중국 하얼빈의 얼음 축제와 더불어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손꼽히고 있는 유명한 축제입니다. 탐여행사는 이 지역 여행사로는 유일하게 3박 4일 일정의 퀘벡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탐여행사의 퀘벡 겨울 축제 여행은 2월 12일 단 한 차례 출발합니다. 단 한 번 출발이다 보니까 자리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겨울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은 서둘러 탐여행사로 전화해 자리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별한 여행으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 겨울 여행이 될 것입니다. 겨울 축제 기간 퀘벡에서는 얼음으로 지은 호텔이나 캐슬 등의 신기한 건축물들을 구경할 수 있고 세계 아이스 조각 축제에 출품된 신기하고 아름다운 많은 얼음 조각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탐여행사의 퀘벡 겨울 여행에는 아름다운 올드 퀘벡의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동 지붕과 붉은 벽돌로 지어진 퀘벡의 영원한 랜드마크인 호텔 페어몬트 샤또 프롱트낙을 돌아봅니다. 샤또 프롱트낙 호텔은 도시의 중심에 우뚝 솟아 세인트 로렌스 강을 지켜보고 있는데 도시 어디에서나 호텔의 웅장함을 볼 수 있어 랜드마크의 역할을 독특하게 하고 있습니다. 페어몬트 샤또 프롱트낙 호텔 앞쪽으로 펼쳐진 디프랭 테라스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400m 길이의 보드워크 산책로입니다. 곳곳에 세인트 로렌스 강을 향해 벤치가 놓여져 있어 앉아서 쉬거나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기에 딱 좋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에 한층 운치 있는 샤또 프롱트닉을 비롯해 세인트 로렌스 강 위의 불빛 등으로 또 다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퀘벡을 예쁘게 만든 1등 공시는 뿌띠 샹플랭 거리입니다. 퀘벡 관광객들의 첫 번째 목적지이기도 한 아기자기한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 선물 가게들이 가득 찬 뿌띠 샹플랭 거리입니다. 겨울에는 거의 언제나 눈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봄, 가을에 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창과 상점의 테라스는 다양한 꽃들로 장식되고 상점들이 걸어놓은 개성 있는 간판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한인들에게는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도깨비의 배경도시로 퀘벡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였는지 드라마 방영 이후 이곳을 찾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뿌띠 샹플랭 거리 북쪽에 위치한 플레이스 로얄은 퀘벡시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곳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절 초기 거주지였던 곳입니다. 플레이스 로얄을 중심으로 좁은 골목과 돌로 만든 옛날식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디카프리오가 마지막에 잡히는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퀘벡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벽화로 유명한 퀘벡의 프레스코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5층 건물의 옆면에 그려진 벽화는 12명의 아티스트들이 2,500여 시간 동안 작업했다고 합니다. 벽화 속에는 15명의 퀘벡 역사에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 자연스러운 거리의 풍경 속에 곳곳에 그려져 있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계절이 그림 안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탐여행사의 퀘벡 겨울 축제 여행은 오고 가는 길에서도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낭만적인 겨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워싱턴을 출발한 투어 버스는 뉴욕을 거쳐 호수의 여왕이라 불리는 레이크 조지를 관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퀘벡 관광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내려올 때는 몬트리올을 거쳐 몬트리올 올드타운의 겨울 풍경도 구경하게 됩니다. 탐여행사의 이번 퀘벡 겨울 축제 여행은 퀘벡에서의 환상적인 겨울 축제를 즐기고 덤으로 레이크 조지의 겨울 풍경과 또 몬트리올 올드타운 관광과 랍스타 특식 그리고 최고의 우드부리 쇼핑센터의 쇼핑까지
일석오조의 여행으로 겨울에 떠나는 환상 특급이 될 것입니다. 겨울을 만끽하고 싶어 겨울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2월 12일 단 한 차례 떠나는 탐여행사의 퀘벡 겨울 축제 여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